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도환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딱하죠? 네. 그, 저희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데 적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영감 정도를 소개하는 걸로 이 자리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원래 사회 문제에 포착해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조직입니다. 2009년에 창업을 했고요. 저희가 집중했었던 그 사회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모여있는 홍대처럼 여행자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런 거를 전제했던 겁니다. 여행을 많이 오면은 지역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 유발 효과도 좋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실제 지표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여행을 많이 오면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지역 경제 유발 효과도 있고 어떻게 해야지 여행자와 지역 주민이 모두 상생하고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포착하고 설립을 했었던 조직이고요. 사실은 탈이 바뀌어서 그렇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사실 공정여행 처음 시작할 때와 상황은 대동소이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여행도 하고 지자체 컨설팅도 하고 전략 수립도 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 관광 산업이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완벽한 사회의 대안으로서 사회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으로 막 전체적인 그런 기능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지역의 문제라든가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훌륭한 감초 같은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회나 그 지역이 지속 가능한 어떤 구조가 운영되기 위해서 여기가 견인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주로 국제개발 해외봉사 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2009년에 창업했던 조직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접근했었던 방식들이 지금 화면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재난이 터지면은 재난 현장에 보통 외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예컨대 외부인 중에서 구호를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을 조사해야 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을 그 지역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또 외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신도 없고 그런 걸 할 여력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재난이 터진 지역에 상대적으로 정신도 있고 여유가 있는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분들을 조직해서 이분들이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게 하고 단순히 거기서 안내가 끝나지 않고 자야 되면은 홈스테이도 조직해주고 그다음에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제 이러는 것들을 초기에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원도 산불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강원도 산불 현장에 가장 많이 구호품으로 왔었던 게 물이랑 라면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라면을 보내봐야 이거를 끓여 먹을 공간도 마땅치 않고 라면만 먹을 수 없는 숙제가 있었고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봤더니 슬리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달려 나왔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신을 신발 같은 게 없는데 그 인근의 신발 파는 데들을 다 보면은 그 할머니들한테 맞는 발 사이즈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 사람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지원해줘야지 제대로 된 구호품도 들어갈 수 있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그 당시에 아주 간헐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연결망들을 가질 수 있어갖고 저희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었고 이번에 이제 대구 코로나 사태 때 저희가 비영리 조직들이랑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 이 도시락 같은 거 공급하는 일들을 잠깐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에도 이제 이런 형태의 방법론이 여행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었고요. 공정관광이 어떤 건지는 잘 아실 겁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대전에서 저희가 처음 이제 여행을 시작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대전이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널리 알려진 여행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있었던 데는 대전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가면 있는 대흥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제가 이제 11년 전에 이 동네에 처음 내려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눈이 오는 날 골목에 사람들이 나와서 눈을 쓸고 연탄재를 뿌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딱 한 블럭만 벗어나면은 높은 빌딩들이 있고 관청들이 있는 그런 도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의 전반적인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인들이었는데 이 문화예술인들은 한 달에 다만 뭐 10만 원, 20만 원이 됐더라도 안정적인 수입들을 공급받기를 원했었고 이걸 여행 상품을 세팅해서 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여행으로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형태의 일들을 했었었고 대전에서 처음으로 유료 여행 상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여행으로 예를 들면 완벽한 생계를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행으로 전업해가지고 이 시장을 뭐 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특히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이때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본업을 유지를 하면서 여행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이게 부가적으로 붙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자기 일도 훨씬 더 집중하면서 자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도 여행을 하는 동네가 아니죠. 시흥은 평생학습마을을 만들고 잘 운영하는 걸로 유명한 동네였었는데 평생학습마을로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에 여기에서 주로 이 역할을 담당했었던 경력단절 여성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도 일을 하고 싶다. 뭐 많은 월급을 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여행사를 창업하는 과정들을 하게 되고 인큐베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시흥이 뭐 여행하면 대전보다 더 떠오르는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다행히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이들이 지역사회 알아보기라고 해서 지역사회를 반드시 탐방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게 교육청의 예산들을 갖고 있었었고 반드시 지역을 여행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서울에서 업체가 내려와서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기회에 포착해서 지금은 일자리가 몇 개씩 나오는 훌륭한 사회적 교회를 성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반추해서 보면은 여행이 뭐 어떤 어드벤처 시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이슈나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후에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의 고유 특성이라든가 지역의 문제에 포착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용이나 아니면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가질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푸는 방식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제개발 활동할 때 했었던 건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은 이제 커피나 설탕 생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1년 농사지면은 해갈이 하듯이 이제 땅 지력을 많이 뺏어갖고 이 산지가 쉬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가 고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고도숙련 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분들이 완전 고용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1년씩 쉬면은 이제 이걸 비용적으로 감당하기 되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낮에는 밥 팔고 저녁에는 술 파는 곳처럼 1년은 농사를 짓고 1년은 여행을 하는 형태의 조직으로 이제 리폼을 해준 겁니다. 처음에 이걸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거는 과연 여행을 누가 올까였었는데 생각보다 유럽이나 미국에 커피를 사 먹거나 이 설탕을 사 먹는 사람들이 여행을 온다는 걸 발견하게 됐었고 우리나라에 선보였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여행을 오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 고용을 할 수 있게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공정관광 관련되어 있는 조례들을 이제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들이 이렇게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정책들의 흐름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런 데에서 사업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관광정책인데 관광정책을 펼치지 않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관광객이 늘수록 실제 조세 수입이 커지지도 않고 지역 주민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량 관광이 안 되게끔 저해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완벽하게 보고 있는 그 관광 정책 중에 하나가 부탄이라는 나라의 정책인데 부탄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여행 부가세를 30% 넘게 설정하고 이 재원을 갖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펼칩니다. 우리가 보통 관광을 할 때 홍대에 사람이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홍대 사람들이 내가 무슨 편익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 궁금해하는 것들이 나한테 직접적인 이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데 부탄은 이걸 직접적인 것들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 관광지표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관광지표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에만 천착이 돼 있었는데 지역 주민의 행복도라든가 상생도 같은 것들을 넣어서 관광지표가 바뀌고 있고 공공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들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